주간의 아무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잠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그 마스크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매일 생산되는 마스크 물량이 1200만 장에서 1300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한 3천만 명이 마스크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량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지금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KF80 뭐 이 정도 쓰는 게 좋지만은 그거는 전염 우려가 매우 강한 의료진들이 쓰는 거가 원칙적인 거고, 사실은 일반인들은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를 보면 대부분 손에 의해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감염이 되지, 비말로 직접 상대방이 내 입이나 코에 침을 튀겨서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면 마스크를 좀 쓰는 것이 지금 위기 극복을 하는데,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좀 마스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한 것이고요. 요 얘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드 2006님이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중하게 제작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어요. 그죠? 아니, 네. 살짝 줄었습니다. 역시 독설은, 역시 정주식 편집장 독설은 살아있네요. 요즘 뭐 별일 없으세요? 예, 뭐 별일 다행히 없습니다. 별일 없어요? 예, 뭐 건강하시죠? 예, 저는 건강합니다. 과도하게 건강해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재택근무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뭐 기자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기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예. 일반 회사원분들도 재택근무를 명령 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생방을 해야 돼가지고 핫식스도 생방해야 되고 뭐 다른 방송도 다 스튜디오로 나가야 돼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 사태가 극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아무 말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계속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부 코로나 관련해서 다 발언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오늘 또 화려한 아무 말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화려한 아무 말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들이 올라왔습니까? 공지영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 예. 공지영 작가가요, 지난주 본인의 SNS에 사진 두 장과 함께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예. 내용이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투표를 잘 못해서 코로나의 응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올려서 고발까지 당했어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예, 한 시민단체가 지역 시민들을 모욕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게 굉장히 기사화도 많이 되고 화제가 그렇죠. 됐어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아무 말 볼까요? 우리 단골 손님이었죠. 이분, 예. 민경욱 의원이 지난주에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볼 수가 없겠구나, 이게 좀 아쉬웠었는데 예. 페이스북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당의 공천 심사에서는 이제 끝났는데, 예. 저 말 뜻은 이제 컷오프 당한 분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 무소속 출마하시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신 거죠.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아무 말은 어떤 건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아무 말인데, 예. 지난주 상주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면서 나 코로나19 한번 검진을 받아보겠다 하고 검체를 이제 채취를 했는데, 그 담당 과장이 백신도 없는데
음압병동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좀 놀랍죠. 그렇군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예, 저런 말을 할 수가, 저런 발언을 생각을 할 수가, 민중은 개돼지다 이후로 최고의 막말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하죠. 먼저 공지영 작가. 예. 공지영 씨가 28일 날 트위터에 올린 거죠, 저기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미지를 올렸는데 예. 두 장의 이미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 현황이었고요. 예. 보시다시피 뭐 대구, 경북 지방이 압도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죠. 예.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였어요. 예. 공교롭게도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만 당시 자한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예, 예. 이 둘을 연관시키면서 투표 잘합시다라는 말을 쓴 거는 이거 해석해 보면 뭐 이런 거죠. 대구 경북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를 잘못해서 자한당 후보를 찍는 바람에 천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 광역 단체장들이 제대로 반격을 못해서 그거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네요 지금. 예, 그거를 이제 추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코멘트를 다셨는데,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도 투표 잘못하면 저런 그 코로나19처럼 저런 어떤 재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예. 뭐 취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불난 집에 사실상 뭐 기름을 부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그 사실상 그 2년 전에 뭐 시민으로서 니네 그런 당 찍어서 뭐 투표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당파적 입장을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저분들이 2년 전에 코로나 발병까지 예측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코로나 발병까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저기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는 거는 신천지 교라는 그렇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기에 뭐 이를테면은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가 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투척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안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뭐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된다고 저거를 생각을 하고 올렸을까요, 정말? 그러게요. 이게 한 시민단체가 공재영 씨의 발언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돼야 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공재영 씨가 고발을 당하고 나서 다시 입장을 올렸는데 예.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악마화시켜서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의 시장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또 이제 그 코로나19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분의 약간 의식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뭐 지방선거에서 이제 뭐 세월호 참사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뭐 그쪽 정파를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 거짓 상관관계의 오류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게 뭐 연관 지으려면 어찌 뭐 몇 단계를 거치면 결국에 뭐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칼이 안 박히거든요. 상대방 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비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으나 이런 비난이 과연 그 자기가 지지하고자 하는 정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구 경북 분들이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로 분노에 차서 지금 이 재난 상황에 그렇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이거를 만약에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한국이 2위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보면서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지금 그렇죠. 지금 나라가 저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저분은 왜 저분이 저렇게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 좀 굉장히 불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미디어에서 좀 그 과대 대표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그러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또 진중권 전 교수가 계시는데 예. 이분이 이걸 보고서 또 코멘트를 다셨어요. 그렇군요. 네. 예. 아 저기 드디어 미쳤군 이러고 예. 뭐 그거는 하셨는데 영혼이 완전히 악령에 잡아먹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작년에 공재영 씨가 진중권 씨한테 한번 독서를 날린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머리가 나빠서 박사 못 땄다. 그걸로 그렇죠, 예. 당시에 아무말 수전지 1등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예. 진중권 교수하고 화해는 하셨나요? 저요? 네. 아니 뭐 화해하고 말고가 뭐 싸우셨잖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싸운 적 없고요. 그냥 저는 대인배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싸운 적 없습니다. 싸운 적 없고 그냥 잠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약간 그 공재영 씨처럼 예. 이렇게 쓸데없이 적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보복을 또 당하니까. 예,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예. 진중권 씨도 사랑하고 공지영 씨는 조금 뭐 반성하시길 바라고요. 사랑까지는 좀 힘들어요. 사랑까지는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공지영 작가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이분 저는 사실은 이분이 컷오프를 당하면서 네. 단골이셨는데. 저도 망연자실했습니다.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이분 다시 모셔야 되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어떡하지나 좀 맞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아직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그 민경욱 의원한테 먼저 좀 그 같이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요? 네, 이분이 컷오프 당했던 그 사유가 정확히 네. 밝히진 않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동안의 막말들이 축적돼서 그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다. 그렇죠. 이런 예.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무 말들을 사실 저희가 막 너무 열심히 동네방네 알린 게 아닌가 이런 이분의 컷오프 되는데 아무 말 소잔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죄의식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분한테 사과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시죠. 저희가 원래 그 정도 급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사과 제가 볼 때 한 2% 정도 영향을 네. 미친 것 같아요. 흔쾌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경 의원 죄송합니다. 컷오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분이 그 대단히 저희로서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 예. 페이스북에 영문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뭐 그 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이 되죠. 그렇군요. 저 말이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저게 그 요기베라 그 아. 야구 선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네.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가 야구에 빗대면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9회 말까지 봐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마지막 공 하나까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게 워낙 뭐 의미심장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저렇게 민경욱 의원까지 가져다 쓰는 그런 요기베라 겁니다. 씨가 민경욱 의원한테 저게 인용될 거라고 상상이나 굉장히 하셨어요.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분이 얼마 전에 작고 하셨는데 아이고, 아이살로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예, 예.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그 컷오프된 분들 중에 저런 식으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출마 선언하셨고 홍준표 의원도 이제 컷오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아마 컷오프 되시면 뭐 무소속 출마하실 것 같고 김순례 의원 같은 분도 컷오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황교안 대표는 1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 자당의 당시 초재선 의원들을 상대로 각서를 받았어요. 예. 우리가 너네들 공천하면 공천 결과에 승복해야 승복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자기 자필로 이제 각서를 받고 뭐 그런 절차까지 거쳤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상대당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약간 흐뭇하게 바라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것들 예. 좀 한번
또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내분이 바라보는데 일어났네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컷오프 된 사람들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하는 그 규정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은 경선에서 진 다음에 다른 당에서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컷오프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지난번 2016년에 그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컷오프나 아니면 그 예비 후보자들이 중도 사퇴하고 출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막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제 예.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수로 이제 매겨진 그 당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거기에 미달해서 탈락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탈당을 하거나 뭐 다른 당에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는데 이제 컷오프 같은 경우에 애매해서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버리면 이제 또 그 원래 그 소속 정당 입장에서는 막상 또 한석이 아쉽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또 복당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되면은 그 각 당의 이제 공천이 갖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무너지고 이제 그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에서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 그 일종의 공진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 공천했으니 믿고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공천을 하는 건데 그런 공천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 이제 정당 정치 자체가 좀 허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민경욱 의원 같은 이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게 좀 방지를 하려면 이 컷오프 된 사람들의 어떤 출마 금지에 대한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경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거가 법이 만들어진 게 우리 피닉재님, 그렇죠. 이인재 그 의원, 전 의원, 당적을 몇 번을 바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9번인가 10번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네, 그 맞아요. 피닉재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컷오프는 말씀하셨다시피 기회조차 못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금지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출마를 하는 것을. 근데 이 정도 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과정까지, 컷오프 과정까지 정당의 어떤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 조금 고민을 그렇죠.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컷오프 되고 나서 그 출마를 선언하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컷오프 되기 전에 소문이 다 돌잖아요. 예. 누구누구 이제 뭐 하위 몇 프로다, 뭐 컷오프 될 것 같다 소문이 들면 그 소문만 듣고 나서 곧바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컷오프 되면 이제 약간 불명예가 되니까 컷오프 이제 그 조치를 받기 전에 미리 내가 출당을 해서 이제 따로 선거 준비를 하고 이런 예, 분들이 예.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면 굉장히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누굴 그러게요. 찍어야 예. 되는 건지 또 이 사람을 찍으면 나중에 또 복당하게 될지 말지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공론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민경욱 의원님 힘내시고요. 아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참여하는 거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게 저는 사실 개 충격적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이제 좀 보건소 직원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 상주시 보건소에서 이제 모든 보건소들이 다 비상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비상 근무하던 여성 직원 한 분이 고열 두통을 호소하면서 나 좀 불안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상사죠. 담당 과장이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보고도 없이 검체를 검사했냐. 백신도 없는데 음압병동에서 주구나 집에서 주구나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건 거의 뭐 그 비상식적인 막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의 채취된 검체를 폐기해라. 만약에 이게 양성이 나오면 일할 사람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주시 보건소에는 그런 식으로 감염 증세를 호소했던 직원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예. 근데 저 과장이 저런 지시를 해서 두 분의 검체가 모두 폐기가 됐는데 예. 그 한 분의 부모님이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제 그 담당 과장이 그때 다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두 분 다 음성 그 판정은 나왔다고 다행이네요. 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본 스타일이요. 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예. 일본에서 그 공무원들은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 상대로 검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분이 일본에서 좀 일을 배우셨나 싶기도 하고. 그 저분의 제가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으나 네. 이 직원들이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저런 말을 하는 거. 일하기 싫으니까 너 지금 꾀병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나 저기나 죽으나 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느낌상으로 그런데. 맞아요. 이게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 감기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감기일 수도 있어서. 근데 코로나19를 우리 그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지금 그 전수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감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상주 주민이면 굉장히 좀 아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하여간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백신이 없지만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2월 중순까지 중국 통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대부터 10살 이하는 아예 사망자가 없고요. 10대부터 39살까지 평균 사망률이 0.2%예요. 치사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0.2%고요. 40대는 40살부터 49살까지는 0.4%. 그렇기 때문에 50 전에 이런 분은 사실은 그냥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 나이 예, 이하로는 우리 겨울철 독감 그 독감 사망률보다 더 낮네요. 독감이 보통 0.1%에서 0.05%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치사율이. 그러니까 독감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거나 요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죽으라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무식한 얘기고 사실은. 예. 그렇네요. 참 대단합니다. 갑자기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 예. 음성이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검사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 검사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진료를 했으면 계속 진료로 해서 다 퍼뜨리고 다녔으면 그렇죠. 그거는 정말 어떻게 아찔한 책임지려고 그거를. 그렇군요.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극한 상황이 되면은 어떤 뭐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본성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아마 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매일 일은 몰려오지, 뭐 씻지도 못하는데 한 명이 뭔가 꾀병 같아 보이는데 지금 집에 간다고 하니까 빡친 거지. 한마디로. 야, 뉴스톱 직원이 만약에 저런 예. 호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하나 제가 음악방송에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감정이 확 되네요. 저 보건소 과장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제 그런 상황에 딱 그 처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네요.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인간의 이성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1등이 2주에 아무 말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1번 공지영, 2번 민경욱, 3번 보건소 과장, 이 보건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적어 주시면은 댓글에 저희가 제 제작진이 집계를 해서 2주에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그러면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어느 거가 1등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광역 어그로라는 차원에서 공지영 작가가 다시 한번 1등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지영 작가. 네. 왜냐면 그 TK 지방의 그 모든 주민들을 좀 그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거나 다름없어서 예. 그래서 그 아마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신 분들이 1번에 몰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3번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3번 밀어봅니다. 예. 일단은 멘트가 차해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구나 저기서 뭐라고요? 여기서 주구나 저기서 주구나 매한가지다. 너무 차해져가지고 저 멘트가 저는 3번이 이번에 1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참 발언 자체는 약했는데 약간 저 발언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졌어요.
저런 분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구나.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 꺼진 막말에도 다시 봐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재개하실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민경호 의원이 저희 한번 1등 한 적 있었나요? 아,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랬군요. 항상 응원합니다, 의원님. 예. 그 이번에 제가 그 특별 관리로 대상하고 그 특별 관리 대상이었던 그 막말러 몇 분들이 컷오프를 당해서 좀 그러니까요. 속상했거든요. 저 민경욱 의원도 그렇고 이은재 의원도 이제 그러니까요. 가셨어요. 그래서 사퇴하세요, 그랬는데, 요정. 사퇴 그렇죠. 요정. 우리 이은재 의원님. 네. 그런데 아직 역시 막말의 불씨는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살아 있다라고 저희는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자, 집계 다 됐나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아, 됐어요? 예, 다 됐다고 합니다. 저희 어떤 2주의 막말이 1등을 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자, 아차상부터 2등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2등 아차상은 민경욱 의원. 예. 전통의 강자는 저력이 있어요. 예. 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갑니다. 약간 멘트가 약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맞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재력을 봐야 돼요. 브랜드 파워가 있네요. 그러면은 1번하고 3번 하나씩 찍은 거 이거 그렇네요. 진검승부네요. 저는 1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자, 2주의 아무 말. 2주의 아무 말 대상은 역시 공지영 씨가 꼴찌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변입니다. 공지영 씨 말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분노를 하신 분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빗댄 거는 마음에 안 들었지라도 투표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약간 맞아요. 찍는데 저를 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하나 들어요. 측면에서는 지금 대구 권영진 시장하고 경북 이철호 지사의 어떤 지금 코로나19 대응이 이런저런 좀 부적절하고 미흡했던 측면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어서 구설에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좀 들이신 분들은 뭐 저런 말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지영 작가가 3등을 했습니다. 좀 분발해 주시고 뭐 이게 제가 분발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예측대로 상주 보건소관장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연말 결산을 하면서 그때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올해는 저 공지영 씨의 타임라인에 우리 김준희 랭커의 이름 석자가 올라가길 좀 기대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군요.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좀 제가 워낙 뭐 방송 용어는 아니 제가 워낙 듣보잡이라서 좀 분발을 해가지고 우리 공지영 작가 눈에도 한번 띄는 거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힘든 시국에 사실은 다들 너무너무 힘든데 그나마 한 주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코너가 우리 정식 편집장이 하는 아무 말 소잔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웃을 구멍은 있어야 돼. 힘들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웃자고요. 그렇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혹시 뭐 언행에 약간 뭐 경박한 거가 뭐 부적절한 게 있었더라도 좀 웃음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소잔치의 직설 편집장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